자, 공통수학이 유형정리 첫 번째 여러 가지 방정식 풀이 문항들 보겠습니다. 자, 9번부터. 자, 9번에 지금 3차 방정식 x 3승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유상평 방정식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먼저 여기 있는 3차 방정식 빠르게 인수분해 하면서, 자, 여기는 1차식에서는 분명히 실근 1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허근은 여기 2차 방정식이 근일 수밖에 없겠다. 그쵸? 자, 그럼 요놈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잡는 순간 우리가 첫 번째 쓸 수 있는 게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허근이기도 하니까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오메가 3승이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오메가의 거듭제곱을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거듭제곱에서 지금 1이 나오는 순간,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지수를 보고 우리는 오메가의 주기가, 거듭제곱의 주기가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죠. 자, 그때 이제 기억부터 질문하는 것들을 확인해 봅시다. 자, 기억에 오메가 3승이 오메가냐고 물어보는데, 얘는 그러면 오메가의 12승에다가 오메가를 한번 곱한 거고, 오메가의 어차피 3승이, 자, 1이니까, 자, 우리는 오메가의 3n승이 오메가의 3의 배수승이 항상 얼마일 수밖에 없다는 거, 1일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일반화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기가 3은 오메가의 거듭제곱이니까, 자, 1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오메가의, 자, 3의 배수를 3K라고 표현을 하면 오메가의 3K승은 항상 1이고, 오메가의 3K 플러스 1승은 여기다가 오메가 하나 더 곱한 거니까 오메가로 쉽게 계산되고, 오메가의 3K 플러스 2승은 여기다가 오메가 제곱 곱한 거니까, 자, 오메가 제곱으로 간단히 계산된다는 얘기하는 거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13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오메가의 12승과, 자, 오메가의 1승의 곱으로 분리하면 얘는 1 곱하기 오메가가 되니까, 자, 기억은 오메가가 맞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히 판단 가능하고, 자, 뒤에서부터는 이런 세세한 설명 없이 바로바로 풀이하겠습니다. 자, 니은을 볼게요. 자, 니은에서는 오메가분의 1이랑, 자, 오메가분의 1의 전체 제곱의 합을 묻는데, 자, 요 값이 지금 오메가 바분의 1이랑 오메가 바분의 1의 전체 제곱의 합과 같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첫 번째, 혈내근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보는 걸로 하죠. 현재 우리 2차 방정식은 실계수로 만들어져 있으니,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다른 허근은 그의 혈내 복소수인 오메가 바일 수밖에 없다. 그쵸? 그럼 이 오메가 바는 여기는 2차 방정식의 근이자 동시에 이 3차 방정식의 또 다른 혈내근이기도 하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라 둘 수 있고, 오메가 바의 상승도 1이다. 이렇게 둘 수 있었던 거다. 그치? 즉, 이 2차 방정식의 허근 오메가에 대해서 성립하는 이와 같은 관계식들은 전부 다 그 혈내근인 오메가 바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역수 표현을 좀 더 쉽게 정리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었냐면, 자, 지금 오메가 3승이 1인 걸 아니까 여기 있는 분자 있는 상수 1을 오메가 3승으로 취급한다 치면 이렇게 오메가 하나 약분되면서 오메가 분의 1은 간단히 오메가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 그쵸? 그럼 그러한 오메가 분의 1을 제곱한 거니까, 자, 요놈의 제곱이라서, 자, 뒤에 있는 항은 오메가 4승이 될 수밖에 없고, 오메가 4승은 오메가와 같을 거기 때문에, 자, 제곱과 오메가의 합, 즉 2차와 1차항의 요런 관계의 합은, 자, 플러스 1이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간단히 마이너스 1이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같은 논리로 그럼 얘 또한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될 거고, 오메가 바의 4승이 될 거고, 오메가 바가 될 거고, 자, 이거 두 개 합은 여기에서 플러스 1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니은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디귿으로 가봅시다. 자, 디귿에서 오메가의 4n승에다가 플러스, 자, 오메가 플러스 1에 다시 4n승에다가, 자, 1을 더한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자, 20 이하의 자연수 에는, 자,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14개이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오메가의 주기가 지금 3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 n 값에다가, 자, 순차적으로 1, 2, 3 넣고 나면, 자, 4부터는 그대로 이 첫 번째랑 반복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오메가의 4인승을 순차적으로 1, 2, 3, 4 넣으면서 다 확인하기에는 이 거듭제곱수가 너무 크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오메가의 4n승은 오메가의 4승의 전체 n제곱으로 볼 수 있고, 오메가의 4승은 그대로 오메가라고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 앞쪽에 있는 오메가의 4n승을 우리는 편의상 오메가의 n승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다항식의 거듭제곱이 당연히 더 불편하니까 이 다항식은 당연히 다항식으로 바꿔야 되고, 자, 거기에서 오메가 더하기 1이라는 요 값이, 자, 오메가 제곱이 넘어가게 되면서, 자, 이 안쪽에 있는 항이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라는 거 다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쵸? 그럼 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다시 전체 4n 제곱이니까, 자, 지수 거듭제곱하는데 4n은 어차피 4의 배수인 짝수인 거 확인이 된다. 그쵸? 그럼 이 마이너스의 짝수 제곱은 마이너스 의미 없이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얘는 오메가의 8n승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럼 이 또한 오메가의 8승에 다시 거듭 n승으로 봐도 되니까 오메가의 8승이 오메가의 제곱인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쵸?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 정리해보면 플러스 오메가의 2n승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이 디귿에 있는 요 좌변에 있는 식은 간단히 바꾸었을 때 오메가의 n승 더하기 오메가의 2n승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이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20의 자연수에는 하나씩 주기를 통해서 찾아본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n 값이 1일 때는 여기에 1 들어가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0인지 물어보는데, 자, 당연히 요 2차 관계에 의해서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쵸? 자,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4승 더하기 1이 만들어지는데, 이 오메가 4승이 다시 오메가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3개 더한 거 위에 거랑 똑같은 모양이니까 이것도 0이라서 자, 1인 거 되고 2인 거 된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메가에다가 이제 n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오메가 3승 더하기 오메가 6승 더하기 1이 되는데, 자, 오메가의 3의 배수승들은 어차피 다 1일 거라서 얘는 3이 되기 때문에 자, 0을 만들 수 없는 관계인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자, n에다가 4를 집어넣은 것까지 확인하면서 자, 주기 생기는 거 정리를 해봅시다. 4를 집어넣으면 오메가의 4승 더하기 오메가의 8승 더하기 1이 되는데, 오메가 4승은 오메가랑 같고 오메가 8승은 오메가 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자, n에다가 1 넣은 결과치와 똑같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다.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반복되면서 자, 3개씩 쭉쭉쭉쭉 반복될 거니까 이 3개 한 그룹 안에서 0을 만드는 자연수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2개씩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때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n이 나는 1인 것부터 n이 20인 것까지 가는 동안 3개씩 묶어내면 3 곱하기 6이 자, 18이니까 자, 여기 안에서 지금 이렇게 3개씩 덩어리의 주기가 몇 주기가 생기냐면 6주기가 생기죠. 한마디로 6묶음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 6묶음 안에서 자, 지금 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값이 2개씩 있으니까 자, 2배 하면 자, 총 14개를 찾아내게 된 거고, 근데 얘가 6묶음을 딱 묶이는 게 아니라 그럼 n이 19인 것과 n이 20인 상황이 자, 2가지가 남게 되는데, n이 19인 것과 20인 것의 상황은 n이 18인 것까지 이렇게 3의 배수 단위로 쭉쭉쭉 하다 보면 얘는 결국 n이 1인 상황과 얘는 n이 2인 상황이랑 자, 똑같은 등식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여기 n이 1일 때랑 2일 때도 성립하는 거니까 자, 이것도 가능한 상황이고 19일 때도 되고 20일 때도 되니까 자, 여기에다가 자, 2개의 자연수 19, 20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린 12개에다가 2개를 더해서 자, 가능한 자연수가 총 14개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됩니다. 자, 리을인지 좀 더 쉽게 나오는데 자, 리을도 보겠습니다. 자, 리을은 지금 이 오메가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라는 자,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냐고 물어봤는데, 자, 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대입했을 때 0 되는지 정리해보면 되는 거다. 그쵸? 그럼 x자리에 2오메가 넣으면 제곱되면서 4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플러스 4가 만들어지게 되고, 자, 여기에 있는 이 식들을 전부 다 4로 묶어내게 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자, 1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요 값이 지금 0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요 놈이 지금 0이 되는 건가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식의 값이 0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자, 이 2차식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오메가 제곱이 자, 이 오메가 더하기 1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없어지는데 얘가 그럼 마이너스 8오메가로 남기 때문에 자, 이 값은 절대 0이 될 수 없는 허근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한 거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2오메가라는 값은 현재 이 주어진 4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근일수는 없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잠깐만, 왜 기억, 니은, 디귿이 없냐? 아이고. 네, 문제 오류네요. 선지에 지금 답이 없네. 거기 지금 정답이 5번이라고 돼 있는데 5번 선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자, 리을을 좀 삭제를 해 주십시오.
삭제를 하는 걸로 하고, 자, 정답은 어쨌든 리을이 안 되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개만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11번도 한번 봅시다. 자, 11번도 마찬가지 매 한 가지로. 자, 11번도 지금 보시면 x3승 이퀄 1이라는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잡아줬고, 그러면 x3승 마이너스 1은 0을 풀어야 되니까 아까 했던 거 한 번만 더 적고 갈게요. 자, 여기서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가 될 거니까 오메가 3승은 1인 거 빨리 잡을 수 있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도 0이다. 여기까지 이제 체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 상황에서 fn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놨느냐? 자, 1 더하기 오메가의 n승분의 오메가의 2n승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서, 자, 나한테 n에다가 1 넣은 f1부터 순차적으로 f2, f3 쭉쭉쭉 더해서 f의 13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메가의 거듭제곱의 주기는 3이니까 뭔가 3개씩 반복되지 않을까? 자, 이 정도 추론할 수 있고 확인을 해봅시다. 그럼 f1이라는 값은, 자, n자리에 1 들어가면서 1 더하기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곱이 되는데, 여기는 이 1 플러스 오메가가, 자, 오메가 제곱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로 계산되는 값이 되는 거고, 그럼 f2를 확인을 해보면, 자, n자리에 1을 넣을 거니까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의 4승이 되게 됩니다. 그럼 분자는 오메가로 바뀌고 분모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가 넘어가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되면서 여전히 마이너스 1인 거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럼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얘는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3승분의 오메가 6승이 될 거고, 어차피 3의 배수승들은 다 1로 만들어질 거니까 1 더하기 1분의 1 해서 얘는 2분의 1 된다는 거. 자, 4까지 해서 반복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F4는 그럼 1 플러스 오메가의 4승이고, 자, 분자에 오메가 8승 생기는데, 자, 1 더하기 그럼 얘는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 첫 번째 항의 모양과 자, 똑같은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3개씩 반복될 거고, 이 3개의 합이 현재, 자, 찌리릭 다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거. 그럼 항이 총 13개니까, 얘를 3개씩 묶어내면 몇 묶음이 먼저 생기냐면, 4묶음이 생긴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쵸? 그러면 이 합 마이너스 2분의 3은 총 4번이 더해질 거고, 마지막에 하나 남는 식은, 자, F13은 어차피 F1이랑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추가해서 더하면서, 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6. 자, 마이너스를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거죠.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3번은 이제 복소수 상등에 대한 확장 개념인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복소수의 상등이라는 게 A와 B가 실수라는 전제 안에서 A 더하기 BI가 0이라고 되어 있으면 좌변과 우변의 복소수는, 자, 이 실수부랑 허수부가 그대로 이 0이라는 복소수 표현이 0 곱하기 0i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 그 각 개수가 실수부도 0이고 허수부도 0이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다. 그치? 그럼 이 내용이 이제 확장되면서 어떤 성질들을 얘기할 수 있었냐면, A 플러스 BI가 예를 들어서 C 플러스 DI라고 되어 있는데, A, B, C, D가 자, 실수라는 전제만 있다면 분명히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다.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I라는 값이 허수일 때 이와 같은 복소수 상등을 쓸 수 있는데, 자, 이 개념을 확장해서 이렇게도 한번 봅시다. 오메가라는 값이 만약에 허수라고 주어진다 치면, 오메가가 허수인 상태에서 만약에 A와 B가 실수인 전제가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A 오메가 더하기 B가 예를 들어서 C 오메가 더하기 D꼴의 식이랑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 물론 모든 개수는 실수로 잡아줄게요. 그럼 여기 있는 B와 D가 양변에 있는 복소수 표현에서 실수를 나타내는 실수부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둘은 반드시 서로 같은 값이 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이 오메가에 있는 이 개수들은, 자, 오메가는 허수의 단위, 허수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 둘은 지금 복소수 상등의 개념에 대해서 이 허수 부분의 개수인, 자, 그대로 A랑 C가 서로 같은 값이 돼야 된다 해서, 자, 이 구조에서 A랑 C가 같고 B랑 D가 같다는 내용도, 자, 확장이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해석들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 이 내용은 베이스로서, 자, 반드시 알아놓으시고,
자, 그럼 이제 13번의 문제사항을 볼게요. 지금 A랑 B랑 C라는 개수는 실수인 개수로 주어진 상태고 fx라는 다항식이 3차식 x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주어진 상태인데 지금 x 3승 이꼴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방정식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뒀습니다. 앞에까지 풀던 3차 방정식이랑 조금 다른 거니까 오메가에 대한 성질은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럼 이거 넘어가서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 되는 거니까 여전히 앞에 1차식이 0 되는 곳에서는 실근이 생길 거라서 뒤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둘 수 있다. 이 생각인 거다. 그쵸? 그럼 오메가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인 거 하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3차 방정식의 허근이기도 하니까 오메가 집어넣으면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인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오메가의 주기가 3이라고 할 수 없죠. 거듭제곱에서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이제 우리한테 자, F오메가가 먼저 15오메가 마이너스 7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 F1이 20이라는 조건이 있는 상황일 때 자, A 빼기 B 빼기 C의 값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X자리에 오메가를 대입하라 그랬으니까 F오메가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F오메가는 오메가 3승 플러스 A 오메가 제곱 플러스 B 오메가 더하기 C 값이 그대로 15오메가 마이너스 7이 된 거고 자, 우변에 있는 이 식이 오메가에 대한 몇 차식으로 정리가 됐으냐면 1차식으로 정리된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대의 개념을 쓰려면 반드시 좌변과 우변이 모두 오메가에 대한 1차꼴의 식으로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는 거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이 3차식도 오메가에 대한 1차꼴로 변환을 하려고 하고 그때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인 거 하니까 마이너스 1로 주면 되고 1차항이랑 상수항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자, 이 2차항을 분명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쵸? 그럼 이 2차를 1차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2차 방정식의 관계가 있으니까 오메가 제곱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우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2차항을 1차식으로 대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자, 이 좌변의 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A 배하면서 플러스 A 오메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오메가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쵸? 자, 1차항끼리 모으게 되면 자, A 더하기 B 오메가에다가 그 다음에 자, 상수항끼리 모아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C 마이너스 1이 자, 이와 같이 15오메가 마이너스 7이다 라는 조건이 되는데 자, 위로 올라갈게요. 이 오메가의 개수는 허수부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A 더하기 B가 15랑 똑같아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C 마이너스 1은 자, 마이너스 7이 된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다. 그쵸? 아니, 뭔 소리야. 마이너스 1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지금 문자는 총 3개인데 방정식이 2개밖에 없으니까 연립한다고 해서 A, B, C를 다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조건이 하나 더 있으니까 F1이 20이라는 것도 한번 적어볼 건데 F1이 20인 거 적어보면 자,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자, 20이라고 적었을 때 A뿔, B뿔, C가 그대로 19인 거 정해지는 거니까 아, 문자 3개고 방정식 3개니까 이거 적절히 연립하면 분명히 A, B, C 값 모조리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다. 그쵸? 자, 마무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A 더하기 B가 15인 게 있으니까 자, 이 자리에 15를 넣어주면 C는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4일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럼 C 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자, C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니까 A는 10인 게 정해집니다. 자, A 자리에 10을 넣으면 B가 5인 게 정해지니까 A는 10, B는 5, 그 다음에 C는 4가 된다. 이렇게 A, B, C 값이 모조리 정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0에서 둘 다 빼는 거니까 자, 9 빼면서 정답은 1이다. 끝! 자, 이렇게 해서 복소수 상등을 확장하는 개념 잘 알아두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5번입니다. 자, 15번에 보시면 3차 방정식 x 3승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자, 7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방정식에
두 개의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고 나서 자 물어보는 값의 계산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다시 허수 단위 i를 곱하고 전체에 2020승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계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분명히 우리는 근계수 관계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좀 눈에 들어온다. 그쵸? 자 그럼 먼저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서 어디에서 허근이 생기는지 그 2차 방정식을 찾아야 되니까 자 x에 넣어서 0되는 x값 찾아보면 x에 2 넣게 되면 얘가 8-16 더하기 자 14-6 하게 되면 딱 0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이 가능해요. 그럼 이 식이 자 x-1을 인수로 가질 거니까 몫을 정하기 위해서 자 조리제법을 쭈르륵 써주면 2,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3, 6, 빵 이렇게 바로 만들어진다. 그쵸? 우리 3차 방정식이 x-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꼴이 되는 거고 자, 이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은 실근이니까 요거는 허근 알파 베타에 포함이 안 되겠다. 그쵸?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허근이 현재 알파 베타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근계수 관계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인 게 확인되니까 그대로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는 값이 되면서 나는 결국 1 곱하기 i의 전체 2020승이니까 그냥 i의 2020승 요거 계산하자는 얘기다. 그쵸? 자 그럼 여기 i의 거듭제곱 주기가 지금 4고 여기 4의 배수승이 있으니까 이 값은 1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자 15번 넘어가서 자 17번입니다. 자 17번이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학교 기출에 자주 나오는 자주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빈번히 종종 등장했던 복소수 상등의 확장인 자 이 오메가에 대한 복소수 상등 확장 개념을 쓰는 내용인데 자 17번을 한번 볼게요. 주어진 10차 다항식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직접 나눗셈 하기에는 피제수의 차수가 너무 큽니다. 그쵸? 그럼 간접적으로 자 우리가 나눗셈을 진행하는 항등식을 작성해보면 x 10승 더하기 x 5승 더하기 3은 자 제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다가 모 qx 곱해주고 자 지금 2차로 나눈 나머지를 찾는 거니까 그 나눈 나머지를 1차 이하의식인 ax 더하기 b로 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 a나 b 값들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냐면 몫을 모르는 거니까 몫에 곱해진 이 제수를 0으로 만든 x 값들을 대입을 했었다. 그치? 그런데 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0으로 만드는 이 방정식의 근은 현재 우리한테 익숙한 허근 오메가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허근 오메가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나머지를 한번 계산해보자는 얘기인데,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따라와 봅시다. 먼저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라는 거 그대로 쓸 수 있겠다. 그쵸? 그럼 여기 양변에다가 우리가 x-1을 곱하면 x3승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허근이 자 앞에서 경험상 이 3차 방정식의 허근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자 앞에서 쓰던 개념을 그대로 써서 오메가 상승도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양변에다가 우리가 x에 오메가를 대입하게 되면 자 좌변은 오메가 10승 더하기 오메가 5승 더하기 3이 만들어지고 자 우변에 여기 오메가 집어넣으면 자 방금 요 값이 0 되도록 하는 x값이 오메가였으니까 당연히 제수는 0이 되면서 몫의 계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변에 a 오메가 더하기 b가 남겠죠. 자 그럼 방금 우리가 풀었던 이런 구조의 식이라는 거 눈에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변이 오메가에 대한 1차식이니까 좌변도 오메가에 대한 1차꼴로 바꾸자는 얘기고, 그럼 오메가 10승은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오메가로 바뀔 거고, 얘는 오메가 제곱이 될 건데 자 목적상 이 좌변에 있는 오메가 제곱이 분명히 1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오메가 제곱 그대로 두고요. 요 항을 넘겨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박스도 바로 보이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자 1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로 계산할 수 있으니 좌변은 2라는 상수항만 남으면서 이게 a 오메가 더하기 자 b꼴을 만족시키는 실수 a, b의 개수를 찾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좌변에 허수부가 없으니까 자 이 a는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고 자 여기 있는 실수분은 b값은 2가 되어야 하니
우리 나머지는 A에 0, B에 2 넣으면 그대로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2가 된다. 이렇게 찾겠다는 얘기인 거죠. 같은 방식으로 자 18번 해석을 잘 해보시면 되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1번은 인수정리를 잘 활용해서 PX라는 다항식을 우리가 작성을 하자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다항식의 연산이다 라는 거 인지를 해야 돼요. 이 다항식의 연산에서 인수정리가 나오는데 그럼 이 인수정리나 나머지 정리 모두 다 무슨 식의 연산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냐면 다항식의 연산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자 이해를 가능하다는 걸 이해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겠으면 적으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개수가 실수인 3차 다항식이 있어요. PX라는 식은 3차 다항식이라고 정해졌고 그럼 여기에서 P-3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 P-2가 마이너스 2분의 1 P2가 2분의 1 P3이 3분의 1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 인수정리 쓰려면 우변을 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좌변으로 넘어가주면 px 마이너스 x분의 1 지금 넣은 값을 그대로 분모에 넣어서 빼고 있는 분수값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그쵸? 구조상. 그럼 px 마이너스 x분의 1은 0이라는 방정식에 자, 내 근이 마3, 마2, 2, 3이다. 이렇게 지금 조건을 바꾸어 해석할 수 있는 거다.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와 같은 방정식의 내근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 다항식을 자 x 플러스 3, x 플러스 2 이런 인수를 가져야 된다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적이 많았었는데 이와 같이 가능한 형태는 이와 같이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자,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 것은 언제냐면 말 그대로 주어진 식들이 다항식의 연산일 때만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px는 현재 3차식인데 여기 x분의 1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차수를 논할 수 없는 식이죠. 얘는 x가 나누어진 식이기 때문에 자 1차다 2차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x분의 1이라는 요소는 다항식이 아니라 곧 여러분들이 배울 공통수학2에서 자 분수식이라고 정의된 식이기 때문에 자 이 px-x분의 1 자체가 전체가 다항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므로 다항식이 아닌 대상에서는 이렇게 인수정리도 쓸 수 없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얘를 우리 보고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걸까? 자 다항식의 표현을 이제 우리 보고 조작해서 만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분명히 px에서 x분의 1을 빼서 0을 만든 x값이 x가 마3, 마2, 2, 3인 거 확인은 됩니다. 그쵸? 근데 이게 다항식이 아니니까 이 식에다가 자, 이런 일을 한번 해봅시다. 양변에다가 x를 곱하게 되면 x 곱하기 px-1은 0꼴의 방정식으로 주어진 식이 바뀌게 되겠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x 더하기 x분의 1이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5다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자 이대로는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논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x가 나누어진 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 풀 때 양변에 자 x 곱하면서 x제곱 더하기 1은 자 2분의 5x 되고 양변에 2까지 곱하면서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 되면서 자 이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조리 있게 풀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수식의 조작을 다항식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x를 곱한 다항식을 만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인지를 볼 거예요. px가 지금 3차니까 거기에 x를 곱하면 이 좌변의 전체식은 당연히 몇 차식이냐면 4차식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고 4차식이니까 근이 4개가 주어진 거겠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 x 곱하기 px-1이라는 이 4차 방정식을 자 이렇게 4개의 근을 가지려면 반드시 인수가 이렇게 4조각이 들어가면서 인수분해된 식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겠죠. 그런데 이 px의 최고차 함계수가 얼마인지 안 주어졌으니까 이 4차식의 최고차 함계수도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 a를 붙이면서 이렇게 4차식을 작성하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제 이 px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 px를 x-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P5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P5의 값을 찾기 위해서 여기 양변에 5를 넣는다 치면 여기 있는 최고차함계수 A가 정해져야 P5가 정해진다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거다. 그치? 그럼 이 A를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싸움인데 자, 그 다음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A는 어떻게 찾냐면 더 이상 문제에서 주어진 또 다른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지? 그럼 여기서 하나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양변의 식이 지금 현재 서로 같은 식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식은 항등식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좌변과 우변의 식이 서로 같다는 의미라서 항상.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이 항등식에서 우리가 x에다가 뭔가 집어넣으면서 수치 대입법을 쓸 건데 지금 모르는 식이 px이기 때문에 자 px 앞에 곱해져 있는 x를 0으로 만드는 값인 x값에다가 0을 넣으면 좌변에 p0를 모두라도 전체 좌변의 식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은 빵빵빵빵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곱해서 6, 이렇게 곱해서 6이니까 자 36의 1이라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최고차함계수를 스스로 하나의 함수값을 찾아내면서 식의 값을 찾아내면서 마이너스 36분의 1이라고 자, 정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최고차함계수가 마이너스 36분의 1이 된 걸 이해할 수 있고 이제 나는 P5를 찾는 거니까 이거 항등식이라 그랬죠. 그럼 양변에다가 x에 5를 넣으면서 자 5 곱하기 P5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6분의 1에다가 자 5씩 집어 넣으면서 계산을 할 겁니다. 8, 7, 3, 2가 되겠네. 8, 7, 3, 2 자, 6, 6, 36이니까 이렇게 6 날리고 나면 자, 짝수 6, 8 약분하면서 여기 3 남고 여기 4 남을 거라서 자, 우변에 남는 상수항은 3분의 4, 7에 28이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를 넘어오면서 플러스 1 될 거니까 다 더해주면 자, 우변은 마이너스 3분의 25가 남게 되고 그게 현재 내가 찾는 P5의 값의 5배의 값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5로 약분하게 되면 자, P5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고전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였고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인수 정리는 방식의 연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수식에서 함부로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어떤 도구들을 써서 자, PX의 식을 작성하는지 잘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21번 끝났고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22번 문항 보면 3차 방정식 x3승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3은 0이라는 요 3차 방정식에 3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줬어요. 자, 이때 이 다항식 fx가 3차식 어떤 fx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f알파가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돼 있고 F베타가 감마 더하기 알파라고 돼 있고 다시 F감마가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fx의 최고차함계수는 1인 x3승 어쩌고저쩌고 하는 3차식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자, 이렇게 최고차함계수는 주어진 상태에서 나한테 f1이랑 f-1의 값을 한번 찾아보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인수정리 쓰려면 지금 여기도 봤듯이 내가 넣어주는 x값과 만들어진 결과치 사이에 관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즉 마삼을 넣었으면 마삼이 등장하고 마이를 넣었으면 마이를 등장하고 마이가 등장하고 x를 넣었으면 x가 등장하는 자, 규칙의 식이 만들어져야 됐습니다. 즉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알파를 넣었으면 이 우변에 있는 식이 먼저 누구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기를 원하냐면 알파로 표현되기를 원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지금 어떤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어진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베타 더하기 감마를 알파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두 근의 합은 우리가 관찰할 수 없지만 비슷하게 세 근의 합은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이 값은 알파가 우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식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알파를 넣었을 때 알파가 나오는 식이 자, 조작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대칭 구조니까 F 베타는 감마 플러스 알파라는 식 또한 감마랑 알파 더한 값은 이번에 베타가 넘어가면서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자, 이 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감마가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상수값들을 우변으로 자, 5줄이 넘겨보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식의 구조가 F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A는 0이라는 자, 값 만족시키고, F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A도 자, 0이 되는 거고, F 감마 더하기 A도 0이 되는 거니까, 자, 이 식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자, 치환된 식은 fx에다가 x 더하고 a를 넣어서 자, 능령으로 만들어지는, 자, 이거 몇 차 방정식일 수밖에 없냐면 3차 방정식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체 3차 방정식의 세 개의 근이 자, 누구 된다는 얘기냐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알파 넣어서 0 됐고, 베타 넣어서 0 되고, 감마 넣어서 0 된다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식이 지금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고 자, 세 개의 인수를 만들면서 인수분해 된다는 건데, 3차식이니까 인수 3개 딱 만들어지고 fx의 최고차항 계수 현재 1이기 때문에 자, 얘는 1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두 개의 관계 상황에서 나보고 찾으라는 게 뭐냐면 f1 더하기 f-1인데, 그럼 한번 보죠. 내가 여기서 대관절, 그럼 fx의 식을 정리해보면, 아니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인수 곱해진 거에서 x 더하기 a를 넘겨서 빼겠다는 얘기다, 그쵸? 그럼 이 식은 어떻게 찾냐 이거지, 그치? 이 식은 애초에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이렇게 적어볼 수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다, 그치? 그러면 요 밑줄 친 식을, 이 3차 식을 자, 문제에서 주어진 x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자, bx 더하기 3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x 더하기 a가 이제 우변으로 스르륵 하고 넘어가면서 빠지게 되면 fx의 함수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3차항이랑 2차항의 개수는 변화가 없을 거고, 1차항은 x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x 생기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1x. 자, 상수항 a 넘어오면서 플러스 3 마이너스 a는 0, 는 0이 아니라 가 fx라는 다항식으로 3차 다항식으로 작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니 a랑 b랑 이런 값들이 정해지지 않은데 어떻게 f1이랑 f-를 더한 값을 계산하느냐라는 건데, 이건 경험이죠. 우리가 항등식 할 때도 x에다 1 넣고 x에 마이너스를 넣고 자, 계산해서 연립하면서 더해버리면 지금 홀수 차항들은 x가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일 때 부호가 바뀌겠다, 그쵸? 한마디로 x에 1 넣으면 얘는 플러스 1이고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 되니까,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해버리면, 그러니까 x에 1 넣으면서 f1이 만들어질 거고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서 f-1이 만들어질 건데, 어차피 이 두 개의 시계값 더하는 거니까 홀수 차항들은 어차피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른 거듭적이 생길 거라서 상쇄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반면에 짝수차는 1을 집어넣었을 때 a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를 넣어도 a가 만들어지니까 자, 두 개 더하면서 2a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자, 얘는 또다시 홀수차다, 그쵸? 그럼 얘는 플러스 b-1이랑 자,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b-1이 더해지는 거니까 크기 갖고 부호 다르니까 당연히 사라지는 거고, 상수항은 지금 꾸준히 지금 0차항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짝수차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두 개 더하면 자, 플러스 6 마이너스 2a가 되면서 이렇게 a와 2a가 없어질 거니 a, b 값 구할 필요 없이 답은 6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도 잘 정리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4번으로 오세요. 자, 34번은 이제 이렇게 개수가 대칭인 방정식을 수학해서 상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4차꼴의 상반 방정식 말고 중등 과정에서 개수가 대칭인 2차꼴의 상반 방정식도 보니까 그 내용 이해하면서 이 상반 방정식으로 만들어진 얘의 근의 모양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이렇게 개수가 대칭성 있게 만들어지는 자, 이런 방정식이 가운데 있는 거 기준으로 A, B, A 이렇게 개수가 만들어진다, 그쵸?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성 있는 이런 개수로 만들어지는 방정식을 수학에서는 자, 상반 방정식이라는데, 자, 이 중에 상수 하나 집어넣어서 가장 간단한 구조로 쌤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0이다. 이런 방정식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자, 이 방정식의 한 근을 쌤이 만약에 알파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중등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근을 방정식에 지금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양변에다가 분명히 알파 나누면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자, 요거 나누면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이 마이너스 4 넘어가면서 이 값이 4이다 라는 관계를 많이 찾아 먹었었다. 그치? 자, 이걸 열심히 공부시키는 이유가 자, 이런 의미도 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럼 이 2차 방정식에서 미리 내가 x를 나누면 얘는 x-4 더하기 x분의 1이 0을 만드는 자, 방정식의 얘를 찾아야 되는 구조고,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x라는 값과 그 역수를 더해서 지금 4를 만족시키는 x값을 찾은 거거든요. 그게 현재 한 근이 알파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있는 이 방정식의 해가 한 근이 알파니까 x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4를 만족시키는 그런 알파 값이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이때 쌤이 이 둘이 어차피 역수 구조지 않습니까? 그쵸? x랑 x분의 1이. 그럼 여기 있는 이 방정식에 x에다가 알파 말고 그 알파의 역수인 알파분의 1을 넣으면 자, x는 알파분의 1이 될 거고 알파분의 1에 다시 역수니까 자, 알파분의 1분의 1은 그냥 알파로 바뀐다는 거 이해할 수 있다. 그치? 그럼 이거 두 개 자리가 바뀌었을 뿐이지 자, 값의 구조는 똑같거든요. 식의 구조는 똑같거든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뭐를 만족시킬 수밖에 없냐면 4를 만족시킬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 아, 네 방정식이 한 근이 알파면 이런 상방 방정식의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역수꼴의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이해를 시켜볼게요. 이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 그러고 그럼 다른 한 근을 쌤이 베타라고 만약에 잡는다 치면 이 방정식에서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알파 베타는 분명히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베타라는 근에 대해서 주어진 관계를 정리해보면 베타는 알파분의 1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자, 어차피 근계수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해서 상방 방정식 근의 모양의 특징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 상방 방정식 개수가 대칭꼴이면 알파가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알파분의 1을 짝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이 역수꼴의 두수가 근으로 짝지로 다닌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2차식에서 이 성질을 자, 우리가 잘 정리를 했으면 이제 4차 꼴의 상방 방정식도 자, 근의 모양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나의 4차 방정식 ax 4승 더하기 자, bx 3승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자, bx 더하기 a는 0꼴의 방정식이 있다. 그쵸? 자, 이 상방 방정식 해석할 때 개수 대칭인 거 확인되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양변의 식을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자, c 더하기 x분의 b 더하기 자, x제곱분의 a는 0꼴의 식이 만들어졌었고, 자, 이렇게 짝지되는 항들을 모아서 자, a로 묶어내면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역수 제곱의 합. 다시 이렇게 두 번째, 네 번째 거 짝지면 b의 x 더하기 x분의 역수의 합 플러스 c는 0꼴의 식으로 자, 변형이 됐었다. 그쵸? 이때 우리 x 더하기 x분의 이 역수값을 t로 치환하면 곱셈 공식 변형 따라서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로 자,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작성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었던 겁니다. 전체 4차 방정식을. 자, 그럼 t로 표현된 이 방정식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t로 표현된 이 방정식은 그대로 at 제곱에 자, 1차항은 플러스 b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a가 되면서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c는 0꼴에 이러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기는데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있잖아. 만약에 쌤이 어떤 두 개의 상수값 t 알파라는 값과 t 베타라는 값이라고 둔다라고 쳐봅시다. 근데 우리 방정식은 사실 변수가 x였기 때문에 t 값을 근으로 갖는 걸 궁금한 게 아닌 거다. 그치? 그럼 이렇게 t 값이 하나 정해지게 되면 이 치환된 구조의 식을 다시 들고 와서 방정식을 풀었어야 됐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3이랑 1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3과 1이 나왔다면 여기 있는 이 값은 t 값들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자, 여기 t 자리에 3을 넣어서
x에 대한 방정식, 즉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다랑 x 더하기 x분의 1이 자 1이다를 다시 풀어줘야 되는 거였다. 그쵸? 그럼 이거 아까 우리 방금 봤던 2차 꼴에서 만들어진 기본 상반방정식 구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근이 예쁘진 않을 거니까 여기서 x라는 값이 근 알파를 하나 갖는다 치면 반드시 알파분의 1도 근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값이 x는 베타라는 값이 근이라고 하면 또 다른 한 근은 뭘 수밖에 없냐면 그 베타의 역수인 베타분의 1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를 하자는 거지. 그래서 2차 꼴의 상반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짜리 한 쌍이 생기면 역수꼴의 한 쌍의 근이 생기면 4차 꼴의 상반방정식은 치환했을 때 그 t값이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역수꼴의 근도 총 몇 쌍이 생기냐면 두 쌍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의 상반방정식이면 자 이렇게 한 쌍만, 만약에 4차의 상반방정식이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라 해서 총 이렇게 두 쌍의 역수꼴의 근이 생긴다. 이걸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럼 지금 1번의 내용은 당연한 얘기죠. 알파가 근이면 알파분의 1도 근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쵸? 자, 2번에 알파가 근이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말이죠.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역수가 아니라서 자 3번은 x는 1이 근이면 항상 중근이다. 자 1이 근이면 얘의 역수인 1분의 1도 근이어야 되니까 1이라는 근이 겹치기 때문에 당연히 중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 맞고요. 그럼 4번도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4번도 마이너스 1이 근이면 항상 중근이 된다. x가 마이너스 1이 근이면 자 얘의 역수인 마이너스 1분의 1도 근이니까 자 이 둘은 겹치는 근이라서 자 중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5번은 밑에다 적어볼게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감마 델타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4차 방정식의 4개의 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2개씩 곱해가지고 뺐는데 0 된다?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여기는 두 근이 서로 무슨 꼴일 수 있고 네 근 중에서 역수꼴일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 너네 둘이 역수꼴 되면서 이 베타가 알파분의 1일 수 있는 거고 너네 둘이 서로 역수꼴이 되면서 자 여기 있는 델타가 감마분의 1이 돼도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럼 너네 둘이 곱하면 1 될 거고 너네 둘이 역수꼴이면 1 될 거니까 두 개 곱해서 빼면 당연히 0일 수 있다 해서 자 5번도 맞는 질문이니까 명확히 아닌 건 2번이라는 거. 그래서 상반방정식 이렇게 개수가 대칭인 꼴의 방정식은 이런 역수꼴의 근을 짝으로 갖는다는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5번으로 가죠. 자, 45번은 지금 반원이 주어져 있고요. 반원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4개의 꼭지점 A, B, C, D 잡혀 있고 자, 원의 중심 O라고 나와 있는데 자, 두 가지 조건 만족시키는 상황에서 반지름 길이 구하래요. 자, 원의 반지름 찾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문제 조건이 가를 보니까 이 사각형 ABCD에 자, 둘레는 10이라고 나와 있고 자, 나 조건에서 넓이는 6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둘레나 넓이를 얘기하려면 당연히 이 직사각형의 가로랑 세로 길이를 변수로 잡자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쵸? 그럼 가로를 x라 두고 세로를 그냥 y라고 둔다 치면 현재 둘레가 10인 거는 x 더하기 y가 자 5라는 거 얘기를 해주는 거고 넓이가 6인 것은 xy가 자 6이다라고 주는 거니까 자 대칭꼴의 연립방정식이 된다. 그쵸? 그럼 x와 y를 두 분으로 갖는 자 t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자 6은 0이란 방정식에 현재 두 그의 근이 x랑 y라는 거 근계수 관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다. 그치? 그럼 이 방정식이 주는 t값이 2랑 3이 되는 거니까 자 x가 2일 때 y가 3인 게 한 쌍으로 나오거나 반대로 x가 3일 때 y가 2인 게 한 쌍으로 나온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이걸 하나로 결정하기 위해서 자 지금 선분 AB의 길이가 선분 BC의 길이보다는 작다는 게 마지막 조건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잡은 AB의 길이는 현재 변수 y인 거니까 x가 y보다 큰 것만 해도 인정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x는 3이고 y가 2인 걸 자 답으로 정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밑변 길이가 3으로 정해지고 자 세로 길이는 2로 정해지는데 여기서 반지름은 어떻게 찾냐 이거지.
반지름을 관찰하려면 당연히 원중심과 원위의 점을 연결해서 이 직각삼각형을 해석한다는 거 많이 보던 거다. 그쵸? 그럼 전체 여기 있는 직사각형이 현재 원중심 기준으로 대칭선 있으니까 여기 절반 길이는 3의 절반인 2분의 3이 될 거고 여기 높이는 자 2가 될 거니까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이 반지름의 제곱은 그대로 4분의 9 더하기 4가 되는 거겠네요. 그럼 얘가 4분의 자 25가 될 거니까 아 양수인 반지름 길이는 2분의 5일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까지 45번이 정리가 됩니다. 자 넘어가서 48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어서 48번을 보겠습니다. 자, xy가 정수라는 조건에서 만들어진 xy-3x 플러스 2y는 2y 빼기 3은 0이라는 자, 부정방정식이죠. 지금 미지수는 두 개인데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방정식 개수가 모자라죠. 하지만 이 변수의 제한 조건을 줌으로써 여기 있는 방정식에는 딱딱 몇 개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자,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지금 2차 형태로 나와 있는데 xy가 나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변형하기로 했으냐면 자, 두 식의 곱이 어떤 정수값이 된다라고 바꾸면서 그런 약수나 배수의 성질을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수가 두 정수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의미를 사용하기 위함이죠. 자, 이게 각각이 왜 정수가 되는지는 쌤이 한번 인수분해 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이 좌변에 한 4개짜리 식이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인수분해하면서 우변에 정수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지금 2차 항이 어쨌든 간에 xy밖에 없으니까 이 xy의 항이 만들어지려면 자, 두 식의 곱에서 한 식은 반드시 x에 대한 1차, 또 다른 한 식은 반드시 y에 대한 1차가 되어야 해서 자 이렇게 곱하면서 xy의 항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럼 1차 항 마이너스 3x를 만들려면 x랑 곱해지는 요 개수, y쪽의 상수항이 마3이 돼야 마이너스 3x가 만들어질 거고 그럼 다시 플러스 2y가 만들어지려면 여기 상수항은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럼 나한테 지금 원래 없었던 상수항 마이너스 6을 만든 거니까 플러스 6을 해주면서 원래 있던 상수항까지 적어주면 자 등식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식을 x 더하기 2 곱하기 y-3은 자 6이랑 3 더해서 3이니까 넘어가면서 마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자 x가 지금 정수기 때문에 정수에다가 정수를 더했는데 분수값이 만들어질 수 없으므로 얘는 분명히 정수의 값을 나타내겠죠. 그럼 y-3도 같은 얘기로서 당연히 결과치가 정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두 정수를 곱해서 어떻게 마이너스 3을 만들 거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정수 두 개 곱해서 3 만드는 게 3의 약수 찾는 과정이랑 똑같으니까 일단 1, 3, 3을 적어주고 나서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하나에 음수를 붙여주면서 이렇게 가능한 케이스가 총 4개가 만들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때 대응되는 xy 값들을 순서쌍으로 가지는 4개의 점을 찍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x값 찾아봅시다. 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여기 있는 플러스 2가 방정식 풀듯이 2가 넘어오면서 항상 2씩 빠지게 될 거고 y-3이 3이 된다라는 방정식을 풀려면 마이너스 3이 넘어오면서 항상 더해져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 각각 적어놓은 정수에다가 x값은 2씩 빼고 y값은 계속 꾸준히 3씩 더하면서 순서쌍 x, y를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만들어지는 순서쌍은 마이너스 3, 6 두 번째 만들어진 순서쌍은 2 빼고 3 더하면서 마이너스 5, 4 자, 세 번째 만들어지는 게 마이너스 1, 0 네 번째 만들어지는 게 그대로 자 1, 2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4개의 점을 찍어가지고 이 4개의 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자는 얘기냐면 이 점들로 만들 수 있는 이 4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선분 길이 중에서 가장 짧은 선분과 가장 긴 선분을 곱한 값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좌표 평면에 4개의 점을 찍어서 언제 가장 긴 변이 만들어진지 가장 짧은 변이 만들어진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일이 모든 점 사이의 거리를 항상 계산해 볼 수는 없다, 그쵸?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
마이너스 3,6은 왼쪽으로 3칸, 위로 6칸 갔으니까 이쯤에 점으로 찍힌다.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 마이너스 5,4는 얘보다 2칸 더 왼쪽으로 가고 2칸 더 밑에 있으니까 요쯤에 마이너스 5,4가 찍힌다는 거 확인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1,0 여기쯤 찍힐 거고, 그러면 1,2는 자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2칸 갔으니까 자 여기쯤에 1,2가 찍힌다는 게 자, 눈에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 네 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길이 중에 당연히 이 두 점들 사이 관계가 가장 가까워 보인다, 그쵸? 그럼 이런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중3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서 자,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가는데 x좌표의 변화가 이만큼 되고 y좌표의 변화가 4에서 6까지 가니까 이만큼 되는 거라서 여기가 2루트이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계산 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이 길이랑 요 두 점의 길이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그쵸? 요 두 점의 길이를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오른쪽으로 2칸, 위로 2칸 올라가서 만들어진 거니까 요 길이 루트 2가 되는 거네. 그럼 보자. 지금 요 선은 기울기가 둘 다 1인 거니까 서로 평행하면서 길이도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네 점을 연결하면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평행사변형에서 이 루트 2가 짧은지 여기 있는 요 두 점 사이 거리가 짧은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확인해 보면 3,6에서 1,2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4칸, 밑으로 4칸 내려가는 거니까 요 길이가 4루트라서 훨씬 긴 길이가 된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제 요 평행사변형에서 이제 가장 짧은 변의 길이는 두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짧은 변의 길이는 자 2루트인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가장 긴 변은 여기 4루트2가 될까? 아니겠죠. 대각선 길이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각변 길이보다는 당연히 대각선 길이가 더 길지 않을까? 그럼 요 두 대각선의 길이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서 가장 긴 변이 누군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 3,6에서 마 1,0으로 갈 때는 자, 오른쪽으로 2칸, 밑으로 6칸 가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따라서 얘는 루트에 4 더하기 36에서 40이 만들어지고, 또다시 여기는 마이너스 5,4에서 1,2로 갈 때도 x좌표는 6만큼 늘어나니까 자 오른쪽으로 6, 자 4에서 2로 가면 밑으로 2칸 내려가니까 밑으로 2. 그럼 이것도 지금 6이랑 2로 만들어지니까 이 대각선도 루트 40일 거라서 가장 긴 변 길이가 루트 40인 2루트 10 된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각판값을 자 답으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자, 뭐 여기에 지금 뭐 점을 이용해서 거리 구하는 내용까지는 확장돼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부정방정식은 이제 빠르게 인수분해해서 자 두 정수의 곱으로 자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대로 4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49번에 지금 x제곱 더하기 n-1x 더하기 2n 플러스 3이란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정수가 된대요. 또 정수 조건이 나왔다, 그쵸? 현재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할 수가 없는 구조라서 그 두근을 한번 알파랑 베타로 잡으면 우리가 쓸만한 조건은 근계수 관계입니다. 그럼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 근계수 관계 따라서 이게 1-m이 되는 거고, 근계수 관계 따라서 두근의 곱은 자 2n 플러스 3 된다. 이렇게 두 식을 연립해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잘 봅시다. 지금 현재 내가 모르는 문자는 알파랑 베타랑 m 해서 자 미지수는 3개가 잡혀있고 방정식은 몇 개밖에 없냐면 2개밖에 없죠. 미지수 개수가 방정식 개수보다 많은 상태니까 당연히 무슨 방정식이다? 부정방정식이다. 해가 하나로 딱 정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정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는 건데, 지금 잘 보면 변수에서 제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알파랑 베타 값이에요. 얘가 정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쵸? 그럼 알파 베타라는 변수는 살리되 m이라는 상수는 적어도 소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연립방정식에서 해석의 기본은 변수를 줄인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상수 m을 소거하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식을 2배 하면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2-2m으로 표현될 거고, 이 전체 식을 더하면서 자 필요 없는 요 변수 m을 소거해버리면 자 만들어지는 방정식이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자 이렇게 소거되면 우변이 5가 남는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알파 베타는 정수 조건이 있고요. 그럼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얘랑 같은 구조죠. xy가 알파 베타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쵸? 그럼 재빠르게 좌변의 식을 인수분해할 준비를 합니다. 자, 알파에 대한 1차식이랑 베타에 대한 1차식이고 1차 함계수가 각각 2, 2가 있으니까 플러스 2, 플러스 2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상수항 4는 임의로 만든 거니까 자, 빼기 4 하면서 등식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넘어가게 되면 알파 더하기 2랑 베타 더하기 2의 곱이 현재 9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9를 두 정수의 곱으로 표현을 한번 모조리 해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구하는 게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방정식에서 지금 작성될 수 있는 모든 실수 n의 값을 확인해 보라는 건데, 그 n 값들을 다 뭐 하라고 했냐면 합해 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답이 하나가 아니겠죠. 해의 형태가 여러 가지니까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럼 알파, 베타 값은 지금 여러 개 설정될 수 있을 거고, 그에서 대응되는 n값도 여러 개 있을 거니까 그 n값들을 모조리 더해보라,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럼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알파 더하기 2랑 베타 더하기 2를 곱해서 9가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9의 약수 찾는 거에서 1933, 91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 마이너스 붙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총 6가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알파 값을 구하고 베타 값을 구하려면 넘어가서 어차피 모조리 이식 빼야 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다. 그쵸? 그럼 알파, 베타에 대한 순서상을 먼저 찾아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1, 베타 값은 7, 여기서는 이식 빠지니까 1, 1, 자, 여기서는 7 또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자, 생각해봐. 알파랑 베타가 지금 자리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차피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똑같이 유지되는 상황이죠. 즉 이렇게 너네들은 현재 대칭관계의 알파, 베타 값이기 때문에, 자, 요들의 자리를 바꿔도 똑같아서 지금 내가 그에 대응되는 n 값을 찾기 위해서, 자, 지금 두 수를 곱해서 2n 플러스 3을 찾는 것보다는 두 수를 더해서 1 마이너스 n 값을 찾는 게 훨씬 간단할 거니까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가 어차피 6이야. 이 값이 나는 1 마이너스 m에 되도록 하는 n 값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정해지는 n 값은 1 넘어가면서 9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해합니까? 그럼 여기에서 1, 1에서 지금 두 개 더하면 2가 될 거고, 이게 1 마이너스 m 되는 n 값은 다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두 개 더하면 어차피 6이고, 그럼 1 마이너스 m 되는 게 어차피 얘랑 똑같은 구조지 않아? 알파랑 베타의 자리는 바뀌어도 합은 똑같은 값을 만들 거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n 값은 어차피 똑같은 값이라서 또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 여기 마구랑 마일이랑 당연히 또 대응되는 값이 자리가 바뀌면 똑같은 구조가 될 거니까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n 값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생길 거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식 빼주면 여기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1 생기고, 마이너스 20 빼주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5. 한번 적어놔보자. 마 11, 마 3 해봤자 두 개 더하면 똑같을 거니까 버리겠다는 얘기지. 자,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4고요. 이게 1 마이너스 m 되니까 넘어가면서 부호 바꾸면 n 값은 15가 나오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2고요. 1 마이너스 m이니까 넘어가서 부호 바꾸면 여기 11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네 종류의 n 값의 총합을 찾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자, 부정방정식이 2차 방정식의 정수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5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0번 위에 있는 거 실수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실수 성질 써서 완전 제곱식 두 개 잘 묶어낸 것 같은데, 그게 완전 제곱식으로 안 묶일 때는 판별식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해석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y에 자, 다시 더하기 k 더하기 2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 무슨 수 xy 값이냐면 실수 xy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변수 두 개짜리인 방정식이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면 식을 관찰하기가 힘드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도 정리했었냐면 내림차순 인수분해 할 때 여기에서 먼저 얘를 한 문자만 변수로 생각하고 관찰하는 연습을 한 겁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잠깐 y는 내려두고 이 식을 문자 x에 대해서 본다 치면 얘는 x에 대한 결국 2차 방정식이고요.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인 x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얘는
실근 x가 존재한다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먼저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2차항 x제곱에 1차항 4x에 상수항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k 플러스 2는 0 이런 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잠깐 식 똑바로 적었나? 네, 바로 적었네요. 그럼 이 식에서 x에 대한 이 2차 방정식이 2차항, 1차항 상수항으로 쭉 나오게 되면서 얘가 실근해가 지려면 이 x에 대한 판별식 dx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중근도 실근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x에 대한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x에게서 현재 짝수기 때문에 4분의 dx 써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은 4 마이너스 ac 하면 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1절입니다. 그럼 얘가 현재 다시 문자 y에 대한 몇 차 부등식이 된 거냐면 y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된 거죠. 그럼 지금 이 x값 실근이 존재한다는 조건을 통해서 판별식 d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y도 존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등식의 입장에서는 이 y에 대한 2차 방정 부등식도 반드시 현재 실근 y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y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조건상. 그래서 부등식으로 문제가 넘어갑니다. 그럼 최고차항계수 음수인 거 싫으니까 부호 마이너스 1 곱하면서 부동화를 바꾸면 우리는 이제 얘가 y제곱에 마이너스 4y에 플러스 k에 상수항 계산하면 그대로 지금 2가 되는데 부호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2차 방정 부등식이 해를 갖는다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y로 만들어진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본다 치면 이렇게 가로축 y축이라 생각하면서 아래로 볼록한 y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 떠올려 볼 수 있고,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해를 가져야 되니까 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공중에 붕 떠있는 구조라면 현재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즉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는 해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실수 y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접했을 때는 해를 가질까요? 해를 가지죠. 하나의 값을. 그치. 0보다 작은 것뿐만 아니라 같은 것도 허용하는 거니까 이럴 때 해는 y값이 여기 접점을 알파라고 두면 알파란 해가 어쨌든 생긴다고 하는 거니까, 생긴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그래프 개형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x축과 교점이 2개, y축과 교점이 2개 되면서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축 처지더라도 지금 이 2차 부등식에는 0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값들을 가진 영역이 존재하니까 이 부등식의 해도 반드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y축과의 교점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나거나 아니면 접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y에 대한 판별식 dy가 0보다 큰 경우랑 같은 경우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 조건을 한 번 더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쉽지 않다, 그쵸? 그래서 판별식을 2번 써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d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정리를 해보죠. dy면 여기 y 계수도 또 짝수니까 4분의 dy를 썼을 때 절반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므로 k 값이 넘어가게 되면 이 k에 대한 범위는 6 이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 쓰는 것도 잘 알아야 되고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니까 차근차근 잘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스텝 2 발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2번에 현재 3차 방정식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1이랑 알파랑 베타라고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1이랑 알파랑 베타를 세변 길이로 하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라 되어 있냐면 직각삼각형이라는 조건이 좀 추가로 나와 있네요. 이때 상수 k 값이 얼마인지 정하고 그 k 값을 p분의 q라는 값으로 표현했을 때 p 더하기 q가 얼마인지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어떤 얘기 했었냐면 우리가 고1 때 다루는 3차 방정식은 모조리 반드시 인수분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근이 하나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x-1이라는 인수를 갖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나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1 집어넣으면. 그래서 1 넣으면 0 되는 거 확인이 될 거라서 자, 바로 조립제법 하겠습니다. 그럼 알파랑 베타라는 근은 어디에서 생기는 근이냐면 1 넣으면서 이렇게 0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쵸? 주어진 3차 방정식이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자, 0이 되면서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현재 알파랑 베타로 둘 수 있다. 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인관계랑 알파 베타가 k인관계가 나오는데 방정식이 하나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 세 변을 가지는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조건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변 중에서 누가 빗변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빗변의 길이가 상수 1이 되면서 나머지 두 변 길이가 알파 베타인 걸 정리를 해봐야 되고 쌤 베타랑 알파 자리 바뀐 거는요? 할 필요 없죠. 어차피 구해진 값이 그냥 자리가 바뀌어서 나올 거니까. 이해했지?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는 빗변이 1이 아닌 경우는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알파 잡히고 여기 베타 잡히고 여기 1 잡히는 거 이렇게 있을 거고 쌤 그럼 또 이거는요? 여기 베타 잡히고 여기 알파 잡히고 여기 1 되는 거는요?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여기서 알파가 만약에 2가 나오면 여기서 베타는 루트 3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이때는 이렇게 풀었을 때 베타는 2가 나오고 알파는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너네 둘의 값은 똑같은데 그냥 자리가 바뀌어서 계산될 뿐이라서 결국에는 자, 우리가 해석해야 될 상황은 이렇게 자, 정해진 상수값이 빗변이거나 아니면 두 근 중에 한 근이 빗변이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방정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인 거. 그럼 여기서 정해진 이 두 개의 방정식을 통해서 지금 알파 베타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건데 뭔가 곱셈공식 변형 느낌이 확 든다 그쵸? 그대로 곱셈공식 변형 해볼게요. 제곱의 합은 어차피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인 4에서 빼기 자, 2알파 베타를 빼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 2k가 들어가면서 자, 1은 4 마이너스 2k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정리하면 k 값이 몇 분의 몇이 되냐면 2분의 3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와 신난다 하면서 정답 적고 틀리는 경우가 가장 많아. 자, 왜냐하면 자, 이런 거 주의해야 되는데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지금 세 변의 길이는 있잖아. 반드시 무슨 근이어야 할까? 실근이 되어야 하는 거다. 그쵸?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도 분명히 무슨 근을 가져야 될까요? 실근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 알파 베타가 실근인지는 k값을 직접 넣어서 방정식을 풀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가 실근 가지려면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다. 그치? 자, 근데 판별식을 바로 쓰는 게 또 해석이 괜히 복잡하게 생각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검증하러 가야 됩니다. 이 k값이 2분의 3으로 정해졌을 때 우리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현재 알파 베타가 된 상황인 거고 그럼 여기 두 배 하면서 정리해보면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서 판별식 4분의 t를 써보면 자, 절반 제곱 4 마이너스 h 하면 6이라서 뭐야 판별식 0보다 작네? 허근 알파 베타에 대한 k값이 2분의 3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거름 장치를 잘 하셔야 되고 그럼 다시 이번의 상황에서는 자, 우리가 만들어지는 알파 베타의 관계가 자,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가 아니라 자, 알파 제곱에서 베타 제곱 된 게 1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랑 요 놈을 연립하면서 알파 베타 값을 다시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얘가 합차니까 이 식을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서 자, 이걸 2라고 둔다 치면 나는 알파에서 베타 뺀 값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차가 정해져 있고 합이 정해져 있는 상태니까 이들을 연립하면 이때 대응된 알파 베타는 당연히 실수일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 알파 베타를 찾으러 갑니다. 자, 두 식을 통째로 더하면 2알파가 자, 두 개 더하면서 2분의 5가 되기 때문에 알파는 4분의 5로 결정이 되고요. 4분의 5를 넣고 자, 우변으로 넘겨서 빼버리면 자, 베타 값은 4분의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나의 k 값은 지금 아까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이었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서 이 값이 16분의 15라고 확인이 가능하고 자, 정답은 이 둘을 더한 31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으로 가보죠. 이 50이랑 53번은 지금 관내에서 서창고, 옹산고, 그 다음에 효안고 가림없이 거의 한 번씩은 다 나온 문제들이니까 52, 53번 둘 다 잘 봐놓으시길 바라고요. 자, 53번으로 가볼게요. 자, 53번 보시면 또 3차 방정식이에요. 생각을 해야 돼, 이제.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루는 고일 과정에서는 무슨 분해 된다고?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닌 것은 출제되지를 않아요. 고2 때 푼다고 했습니다. 자, 이 53번에 지금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가지는 3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뭐야? 세 정수근이네?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정수근 가지는 조건 어떻게인가 해석을 했었다. 그쵸? 그럼 일단 이 세 정수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자, 이렇게 세 정수근을 갖기 위한 현재 이 3차 방정식의 정수계수, 두 정수 A, B가 그 절대값이 모조리 4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가능한 순서상 A, B의 개수를 모조리 세워보래요. 가능한 게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한 조건 두면서 정수 조건 줬으니까 부정방정식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부정방정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지금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그냥 세 정수근이 아니라 얘는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이고, 자, 여기에서 이게 3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방정식이라고 표현됐는데, 그럼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0인 사항도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다. 그쵸? 그런데 이 A 값이 만약에 0인 사항이면 있잖아. 여기 있는 주어진 방정식은 어쨌든 2차 꼴의 방정식이 되지 않습니까? 얘가 3개의 정수근을 가질 수는 당연히 없는 상태겠죠. 그래서 일단 절대 A는 뭐가 될 수 없다는 생각해야 되냐면 0이 될 수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A에 대한 주의점이 생겼으니까 B라는 정수도 왠지 0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자, 이 자리에 내가 만약에 B에 0을 넣는다 치면 B에 빵빵 넣었을 때 주어진 식은 3차 꼴의 방정식은 되긴 해요. 그럼 여기에서 A가 뭐 0이 아닌 상황이라고 하고 A를 이렇게 약분해서 본다 치면 X 3승 더하기 8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을 푸는데 얘는 인수분해하고 나면 자, 반드시 여기 뒤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지냐면 허근을 가지게 돼요. 허수는 정수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베타도 0은 될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자, 미리 잡아놓고 가면 일단 좋습니다. 자, 근데 이거 미리 잡고 갖지 않아도 나중에 이 부정방정식 해석하다 보면 0이라는 값이 될 수 없다는 거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점은 뭐였냐면 이 3차 꼴의 방정식이 반드시 뭐 된다는 생각이냐면 인수분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럼 여기 인수분해하려면 미정계수를 사라지게 해야 되니까 X값에는 먼저 넣어볼 법한 게 마이너스 2 정도가 되겠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A 더하기 8B 마이너스 8B 다시 더하기 8A 되니까 오, 0이 딱 되네. 그래서 정수근 하나 찾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의 해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봅니까? 자, 그러면 자, 2차 방정식 해석하라고 가보죠. 인수분해해야 되니까 자, 그대로 조립제법 준비할 거고 여기에다가 자, 마이너스 2 주면서 A 마이너스 2A 2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B 플러스 4A 자, 4A 내려올 거고 마이너스 8A 되면서 그쵸, 딱 없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 3차 방정식이 x 더하기 2 곱하기 ax 제곱 더하기 자, 2b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4a는 자, 0꼴의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라는 정수근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얘와는 다른 정수근 여기서 알파 베타가 생긴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다. 그쵸? 그럼 근계수 관계 쓸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분의 얘인데 부호 바뀔 거니까 A분의 자, 부호 바꾸면서 2A-2B라고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합은 좀 더럽지만 두 근의 곱은 예쁘거든요. 두 근의 곱은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예분의 A 하면 4가 만들어지네.
자, 이 관계를 이용해서 정수 AB 값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정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야? 정수 곱하기 정수가 4 되는 관계를 해석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곱해서 4 되는 관계에서 이 알파, 베타가 되는 값이 1, 4, 2, 2, 4, 1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이거 두 개 어차피 똑같은 구조니까 할 필요 없고 같은 근은 생길 수가 없으니까 얘도 할 필요 없다는 게 자, 그대로 눈에 들어옵니다. 자, 정수는 음의 정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그 마일, 마사, 마이, 마이, 마사, 마일인데 같은 논리로 이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럼 현재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케이스가 알파, 베타가 1, 4인 거랑 알파, 베타가 마일과 마사인 거 두 가지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응되는 AB 값을 찾기 위해서 알파랑 베타에 1과 4를 넣으면서 이 합의 관계를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 관계에서는 두 근의 합 5는 분명히 A분의 2A-2B를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고 A가 넘어가면서 곱해지면 A와 B 사이에 비율의 관계가 정리됩니다. 자, 그럼 2A 넘어가면서 좌변은 3A가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2B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 3A랑 마이너스 2B면 자, 부호가 뿔마로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A랑 B 값 이 정수는 무엇은 달라야 되냐면 부호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3에다가 어떤 정수를 곱했으면 자, 3 곱하기 우리가 자연수가 누구의 배수 표현이었죠? 3의 배수였죠. 근데 얘는 정수 A 값이 가는 거니까 양의 3의 배수랑 음의 3의 배수꼴이 어쨌든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부호는 어차피 오른쪽에서 B를 가지고 맞출 수 있으니까 자, 우리는 쉽게 좌변은 3의 배수값의 구조고 우변은 어쨌든 2가 곱해질 거니까 얘는 2의 배수값의 구조가 된다는 거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둘이 같으려면 3의 배수와 2의 배수가 같으려면 얘는 반드시 누구의 배수가 된다는 생각이냐면 6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등식의 관계를 만족시키는 AB 값을 찾을 때 일일이 1부터 다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이게 6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A 값은 반드시 3 곱하기 누구의 배수가 돼야 되냐면 2의 배수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B가 6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B 값은 반드시 누구의 배수에 대응되냐면 3의 배수에 대응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순서대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2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거 A 값이 2라고 하면 좌변은 6이 됐으니까 우변도 6이 되려면 B는 3의 배수 중에서도 마이너스 3을 선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값들은 지금 이 절대값 범위 안에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순서상 하나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A 값에 3을 넣고 있으면 일방하다는 얘기죠. 2의 배수여야 6의 배수가 되는 거라서 다음에 넣을 A 값은 4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3, 4, 12가 되는 거니까 자, 12 맞추려면 여기 있는 B 값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절대값의 크기가 A는 2씩 늘어나고 B는 3씩 늘어난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럼 먼저 얘가 40보다는 작은 값에 지금 안에서 4번 40보다는 작거나 같은 40 이하 값에서 절대값이 구성돼야 되니까 얘는 3씩 절대값이 커지고 얘는 2씩 절대값이 커지니까 먼저 40에 도달하는 것은 당연히 B쪽의 값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39가 마지막으로 대응되는 자, 절대값이 40 이하의 정수 3의 배수가 될 거고 그럼 요거 개수 세면 여기 있는 A 값은 얼마인지 관심 없이 관심 안 가져도 되고 그냥 개수가 바로 세워진다는 얘기지. 근데 얘가 3 곱하기 지금 수의 크기가 1인 것부터 3 곱하기 2, 그 다음에 39면 3 곱하기 13까지 가는 거니까 요 3의 배수는 순서상이 총 13개라는 게 확인이 돼요. 자, 그런데 얘는 B가 음의 3의 배수일 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반대로 얘가 순서대로 양의 3의 배수일 때도 자, 여기는 A 값이 음의 2의 배수로 이렇게 대응되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럼 또다시 얘가 대칭성 있게 위에도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자, 13개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자, 13개에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26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쌤이 있잖아. 여기 A, B가 0 안 된다는 조건을 판단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0이 안 되냐면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6의 배수 만들 때 B가 0인 값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쵸? 그럼 B가 0이면 A도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A, B에다가 모조리 0 나오면 우리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정수근 갖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애초에 방정식이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A, B가 동시에 0인 상황은 어차피 안 된다고 이렇게 걸러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알파와 베타 값이 마일과 마 4인 과정이니까 자, 이 과정 한번 빠르게 풀었으니까 1일 과정 한번 꼼꼼하게 봤으니까 요거는 빨리빨리 해석하고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때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얘가 a분의 2a-2b니까 자 넘어가고 넘어가면 자 7a가 2b가 된다는 관계가 만들어져요. 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마이너스 5a 넘어가 마이너스 7a 부호 바꾼 거고 그럼 이때 a와 b라는 정수는 이제 부호가 같다는 거 이해가 되고 그럼 이제 7 곱하기 7의 배수랑 2의 배수랑 같아야 되니까 이 양쪽은 반드시 누가 돼야 되냐면 14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럼 A에는 2부터 들어가면서 2, 4, 6, 8 하면서 자 이렇게 2의 배수가 순서대로 커지는 관계가 먼저 만들어질 수 있고 그에 대응되는 B값은 자 14의 배수 만들려면 이 B가 7의 배수여야 되니까 자 2, 7의 14, 2, 7의 14 돼서 여기 7이고 여기선 다시 7씩 늘어나면서 이렇게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럼 벽에 먼저 도달하는 건 또 B값이죠. 그러면 7 곱하기 얼마까지 되냐면 7 곱하기 5까지 해서 35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양수인 순서상에서 5개가 생깁니다. 자 그럼 음수 쪽에서도 몇 개 생길 거니까 5개 생길 거니까 자 여기서 10개 추가해서 총 정수의 순서상은 36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문제 다 모의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풀어 나가셔야 돼요. 자 뒤로 넘어가서 55번을 보겠습니다. 자, 55번에 지금 x에 대한 4차식 px가 x 사승 더하기 6-2a의 x제곱 그리고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자 6a 마이너스 40은 0 이렇게 하면서 px는 0이라는 4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이 4차 방정식이 실근이랑 허근을 모두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 있잖아. 우리 4차 방정식인데 짝수차만 있는 4차 방정식이니까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럼 보기차 방정식의 4차꼴의 방정식의 근의 형태 분류는 x제곱을 t로 치환해보면 자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t로 치환하면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 되면서 t제곱 플러스 6-2at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0은 0꼴의 식이 되는 건데 물론 여기 있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대부분 인수분해 안 되고 인수분해 되는 경우도 하나씩 나오긴 하지만 자 일반화해서 먼저 쓰는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안 된다고 가정한 다음에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분을 만약에 알파랑 베타로 설정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나는 t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x값이니까 이 t 자리에 다시 x제곱을 넣어줘야 하므로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x제곱은 알파가 된다 또는 x제곱은 베타가 된다는 근의 요 2차 방정식을 다시 풀어야 됐습니다. 그럼 이 2차 방정식 풀 때 x는 뿔마 루트 알파 꼴의 근을 가지고 x는 뿔마 루트 꼴의 근을 루트 베타 꼴의 근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보기차 방정식의 두 근의 특징은 하나가 루트 알파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알파 이렇게 짝으로 갖는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상방 방정식에서 알파랑 알파분의 1이 근의 짝지였던 것처럼 여기서는 뿔마 루트 알파가 짝이 되는 방정식의 형태의 해 형태가 이렇게 짝을 갖는 게 보기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다시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죠. 실근과 허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에서 이 근의 형태를 지금 외우는 게 아니라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는 이렇게 치환된 방정식에서 구조를 이해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알파가 양수라면 얘는 분명히 실근 가지겠죠. 심지어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 대응되는 이 알파 값이 0이라면 자 뿔마 0이 되는 거니까 x는 0이라는 무슨 근을 가졌냐면 중근을 가질 수 있는 근의 형태가 만들어졌고 알파가 음수라면 이러할 때 서로 다른 무슨 근이 만들어졌냐면 두 허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 맞추어서 베타의 보호에 따라서도 이 전체 4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가 정해지는 거죠. 근데 이 보기차 방정식이 하나는 실근을 갖고 하나는 허근을 갖는데요. 그럼 허근을 가지려면 둘 중에 하나는 음수가 돼야 되고 실근을 가지려면 둘 중에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돼야 된다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즉,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인 알파와 베타 값에 부호를 준 겁니다.
편의상 알파가 0 이상이다 해서 여기서 실근을 만든다고 하면 베타는 0보다 작으면서 허근을 만드는 구조의 보기차 방정식이 작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 판정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근의 부호 판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자, 두 근의 부호가 다른 상태일 때 두 근의 합의 부호는 판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절대값이 큰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는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이 0보다 원래는 작아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알파가 0 되면 여기에 부호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판별식 따지는 건데 판별식 D를 따졌을 때 자, 음수랑 양수는 절대 같은 근은 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부호를 가지는 근 모두 어차피 이 알파랑 베타랑 값 자체는 실수가 되는 거니까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는 실근을 가진다는 조건이 되면서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된다를 썼어야 됐습니다. 근데 두근의 곱이 음수일 때는 이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었었죠. 자명했습니다. 이게 알파 베타가 음수면 우리가 여기 있는 판별식은 0보다 크다는 걸 따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자,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 우리가 따질 것들은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였는데, 자, 두부 들어갔으니까 작거나 같다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근계수관계에 따라서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여기 있는 2차식이 그대로 남으면서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0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자, 이거 지금 인수분해가 되죠. a 마이너스 10이랑 a 플러스 4로. 그럼 얘가 이렇게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4입각 가지면서 a의 범위는 4부터 플러스 10까지 만들어져야 됐다 하면서, 자, a 값의 범위가 먼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서 어쨌든 보기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 내용 정리를 한번 하고 가볼게요. 어쨌든 이 보기차 방정식이, 자, 실근과 허근을 갖는다 그래서, 자, 치환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알파 베타의 부호가 이렇게 0 이상 0보다 작아야 실근과 허근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a의 범위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추가 조건으로, 추가 조건이 아니라 이제 빈칸을 좀 채우자는 얘기인데, 자, 빈칸 채우는 거 한번 보면, 자, 가조건에서, 자, 지금 저기 있는 4차 방정식 p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두 실근이 모두 무슨 수라고 했냐면 정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능한 a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보기차 방정식 근을 찾았을 때 어쨌든 x는 뿔마 루트 알파랑 뿔마 루트 베타가 됐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여기는 요 실근의 값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부분에서 실근이 정수가 되려면 이 알파라는 값이 분명히 무슨 수가 돼야 된다는 거? 제곱수나 0 돼야 된다는 걸 확인을 좀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관적으로 현재 우리 알파 값은 여기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인데 구할 수 있을까? 구하려면 근의 공식을 쓰거나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에서 풀자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식은,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는 보기차 방정식이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야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구조가 그렇게 잡혀 있어요. 아까 우리 여기 2차식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했다, 그쵸? 얘가 a-10이랑 a 플러스 4였습니다. 엥?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면 딱 2a 플러스, 이거 두 개 더하면 2a 마이너스 6 되는데 얘랑 부호가 다르니까 사실 얘는 1 주면서 둘 다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에 a 플러스 4로 인수분해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t 마이너스에 a 플러스 10 곱하기 t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4가 0 된다라고 이렇게 만들면 내 t 값이 a 마이너스 10인 값이거나 내 t 값이 a 플러스 4라고 해서, 자, 이 둘 중에 하나는 알파고 둘 중에 하나는 베타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 걸로 잡았기 때문에, 자, 둘 중에 큰 근은 알파 값이 돼야 되죠. a-10이랑 a 플러스 4 중에서 큰 근은 당연히 a 플러스 4니까 얘가 알파에 현재 대응되는 값이고,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얘가 베타에 대응되는 값이니까 얘가 0보다 작으면서 허근을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거 다시 베타가 0보다 작다는 거 1차 부등식 풀면 a는 10보다 작은 게 확정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a 값이 a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여기 있는 a 값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A의 범위는 아까 푼 거랑 조금 다른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A의 범위 사실 -4부터 10까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실근이 정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현재 여기는 이 t 자리에 내가 x제곱을 넣었을 때 지금 실근을 만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은 x는 뿔마루트에 a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이러한 a 값 범위에 대해서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이나 제곱수 되는 거 다 찾으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a 더하기 4가 그쵸? 빵 되는 거. 이렇게 가지 맙시다. a의 범위가 있으니까 a 더하기 4가 가지는 범위도 명확히 정해져요. 그럼 a 플러스 4가 양변에 40 더하면 0부터 14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자, 이 값이 0 또는 무슨 수가 되어야 되냐면 제곱수가 되도록 하는 a 값 대응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요 범위 안에서 0 또는 제곱수가 되는 게, 자, 0부터 시작하니까 0 되고 1 되고 그 다음에 4 되고 9까지 되는데, 자, 16부터는 14보다 커지는 거니까 안 돼서 가능한 A의 개수는 4개다. 이렇게 보자라는 얘기가 돼요. 자, 가조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자,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두 실근이 서로 같을 때래요. p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실근이 서로 같을 때. 자, 지금 실근은 여기에서 뿔마루트 a 플러스 4로 만들어진다 그랬고,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4가 현재 실근이고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4가 실근인 건데, 이 둘이 그럼 같은 값을 가지려면 얘가 각각 00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중근 가지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럼 a가 얼마로 정해진다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4로 정해진다는 얘기인 거고, 자, 두 실근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a 값이 마이너스 4로 정해진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때 대응되는 두 허근의 곱을 구하려면 a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넣으면서, 자, x제곱 이꼴 마이너스 14라는 방정식에서 허근을 한번 찾아보면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하나의 허근은 루트의 14가 될 거고 14i가 될 거고, 다른 하나의 허근은 마이너스 루트의 14i가 될 거니까 이 둘의 곱은요, 자, 마이너스 생기고 루트 14 곱하니까, 자, 14에다가 마이너스 14에다가, 자, i의 제곱까지 생기니까, 자, 이거 부호 바꾸면서 플러스 14 되면서, 자, 여기 나 조건에 들어갈 빈칸의 값은 14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서 정답은 18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문제 고기차 방정식에 대한 근의 해석인데, 요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렇게까지는 문제가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모의고사로 수능 최저 같은 거 맞춰야 되고 수학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 단계면, 자, 이런 근의 특성들도 잘 보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비교적 56번이랑 57번은 훨씬 쉽게 해석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형정리 프린트에서 가장 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를 뽑으라 그러면 방금 풀었던 55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6번 볼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의 세변 길이가 뒷변이 a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b이고 여기 있는 밑변은 10이다 라고 주어진 상태. 그때 이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현재 2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보고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내접원의 반지름 있고 직각삼각형 넓이 물어보면, 자, 이 내용부터 떠올라야 되는 거죠. 자, 삼각형의 그대로 세변 길이를 ABC라고 두고 이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뒀을 때 우린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분의 1에 자,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고, 그리고 자, 삼각형 ABC 둘레 변기를 모조리 더하면서 이렇게 내접원의 반지름과 삼각형의 둘레의 값만 알면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유나 근거는 마찬가지로 자,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찾아서 확인을 하시고요, 물어보시고요. 자, 그럼 이 내용 지금 보는데 내접원의 반지름 있고 삼각형 넓이 부호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계식 만들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서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는데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하면 2분의 1에 2 곱하기 세변 길이 다 더하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12 이렇게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자, 직각삼각형 넓이는 좀 더 쉽게 보는 게 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절반이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해서 6b가 된다는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문자 듣는데 관계식이 하나 나왔네?
하나 더 찾을 수 있죠.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12의 제곱인 144가 된다는 거. 문자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이거 두 개 그냥 연립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2는 날라갈 거고 6b 넘어오면서 자, 이 관계식은 a-5b가 마이너스 12가 된다라는 형태의 ab에 대한 1차식이 됐고 여기는 지금 몇 차식이냐면 2차식이죠. 그럼 1차식이랑 2차식 연립하는 2차 연립 방정식이면 1차를 2차에다가 뭐 하기로 했냐면 대입하기로 했었다. 그쵸? 자, A에 대해서 정리하기 좋으니까 5B 넘어가면서 정리해볼게요. 5B 넘어가면서 A 자리에 5B-12 넣으면 이거 제곱한 값에다가 B제곱 뺀 게 144가 되는 거니까 자, 25B제곱 B제곱 빼면 24B제곱이고요. 곱하면 60인데 2배니까 마이너스 120B 생길 거고 플러스 144 플러스 144 없어지면서 능력만 되면 얘를 자 지금 24 약분되면 b제곱 마이너스 5b가 0인 2차 방정식이라서 b-5가 0이니 내 b값은 0이거나 5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죠. b는 0일 수 없죠. 변의 길이니까. 그래서 b는 5로 고정이 됩니다. 나한테 물어보는 건 삼각형 넓이니까 여기 b 길이 5 되면 자,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넓이 30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끝! 자, 5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7번은 이제 얘도 모의고사에서 등장했던 문제고 최근에 효고기출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잘 한번 보는 걸로 합시다. 지금 A 3승은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9분의 1이고요. 자, B 3승은 B제곱 더하기 B 더하기 9분의 1이고요. C 3승은 C제곱 더하기 C 더하기 9분의 1. 식의 구조가 다 똑같고 다른 문자만 대입된 상태다. 그쵸? 자, 이를 만족시키는 현재 세 실수 ABC에 대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생각을 해보죠.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짜리에 분명히 변형식이 존재하긴 했었는데 그 변형식 뭐 한번 적어본다 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얘에다가 3ABC를 뺀 게 뭐 A 뿔 B 뿔 C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이런 거 있었다. 그쵸? 그럼 요거 계산하려면 3개 곱한 거 알아야 되고 합한 거 알아야 되고 제곱에 합한 거 알아야 되고 자, 2개씩 곱한 거 이렇게 알아야 되는 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해도 답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인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죠. 먼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와 같은 똑같은 구조의 식을 만족하는 실수 ABC면 어떤 방정식,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ABC지 않습니까? 얘는 특정 방정식의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근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잡으면 모듈 싹 다 넘기면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분의 1은 자 0이라는 꼴의 이 방정식의 세근이 ABC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치? A에 대한 3차식의 구조, B에 대한 3차식, C에 대한 3차식 구조가 똑같으니까 거기에 ABC에 변수 X를 대체하면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ABC인 거 확인이 가능하다. 그쵸? 끝! 그럼 얘를 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일까? 당연히 근을 직접 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근계수 관계 쓰겠다는 얘기인 게 명확히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근계수 관계 따라서 1. 자, 2개씩 곱해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자, CA 한 값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세근의 곱 ABC는 자, 부호 바꿔야 되니까 자, 9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죠. 마였으니까. 그쵸? 자, 그럼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을 어떻게 빨리 찾을 것인가? 자, 이제 방정식에서 이런 의미를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2차 방정식에서도 연습했었던 건데 지금 요 3차 항은 이렇게 2차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죠. 3차보다는 2차의 계산이 당연히 편하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여기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은 이 우변에 있는 식의 값 다 더한 거니까 사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자 9분의 1 세 번 더해서 3분의 1 구하는 값까지 계산을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 제곱의 합은 곱셈 공식 변형 따라서 요거 제곱에다가 1 마이너스 요거 2배 뺄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문제에서 1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요렇게 3개 값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2개 더하면 3 더하기 1이니까 자 4 플러스 3분의 1이 되고 정답은 3분의 13 된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보는 안목을 분명히 높이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1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유형정리 2차 풀이를 할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 아시겠죠? 고생했습니다.